좀 한번 만남을 한번 좀 해볼까 하고 네. 주제를 제가 한번 가져와 봤는데 네. 용성호 변호사님이 사기를 쳤어요. 혹은 뭐 어떤 중한 범죄를 저질렀어요. 그래서 이제 변호사를 찾아야 돼요. 제가 범죄자가 된 거예요. 그렇죠. 범죄자예요. 네. 범죄자가 아, 돼가지고 네, 네. 이제 변호사를 선임을 해야 돼요. 과연 어떤 변호사를 선임하고 싶은지, 내가 생각하는 좋은 변호사, 내가 잘 맞는다고 생각하는 변호사는 어떤 변호사인지 좀 궁금해서 좀 한번 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네. 같아요. 일단은 열정이 사실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네네. 왜냐면은 변호사들의 능력은 어느 정도 검증은 되어 있는 거잖아요. 특정 시험을 통과하고 했다라는 것만으로도. 네네네. 그러니까 다들 능력은 출중하죠. 네. 그러면은 결국 내가 이거를 얼마나 열심히 하겠냐, 이 의지에 따라서 사실은 사건 해결에 있어서 결과가 좀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선임을 한다고 한다면 상담을 했을 때 좀 의지가 있어 보이시는 분들, 네. 아, 이 사람들은 정말 열심히 일할 것 같다 라는 분들을 좀 먼저 할 것 같고요. 예. 그리고 변호사 보수라고 하죠. 선임료가 비싼 곳도 있고 되게 저렴한 곳도 있는데 변호사 선임료가 너무 저렴한 곳은 저라면 오히려 피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사실 변호사라는 게 이제 시간을 들여가지고 자기 일을 해 나가는 건데, 변호사들은 대략 머릿속에 있어요. 나는 1시간 일하면 이 정도는 받아야 돼. 예를 들어서 내가 시급 너 뭐 한 30만 원 받겠다 생각을 하고 있으면은 변호사 선임료 저 이런 사건인데요 라고 하면 300만 원 딱 얘기하잖아요. 저렴하잖아요. 저 변호사님과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순간 변호사는 머릿속에서 나는 이 사건에 10시간만 쓸 거야. 근데 10시간이라는 게 그 사람과 상담하는 시간, 서면 쓰는 시간 뿐만 아니라 경찰 조사 받으면 경찰 조사 받을 때 왔다 갔다 하는 시간, 재판 받을 때 왔다 갔다 하는 시간, 경찰 조사 받을 때 함께 있는 시간 다 포함해서 10시간이거든요. 근데 사실 아시겠지만 그냥 경찰 조사 한 번만 받아도 10시간씩 넘어가잖아요. 그렇죠. 300만 원 받아서는 사건 처리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변호사가 자기가 처리를 안 하고 어떻게 할까요? 사무장한테 넘겨버리고 뭐 자격 없는 사람들한테 그냥 해와, 약간 알바 쓰듯이 이런 게 되게 많아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너무 저렴한 변호사 선임료를 부르는 곳은 가지 않을 것 같아요. 김 변호사님은 어떨 것 같으세요? 저는 일단은 뭐 상담을 받아보고 느낌이 사실은 중요하겠죠. 저도 약간 좀 그 포인트는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변호사가 됐으면은 기본 허들은 넘은 사람들인 거고 네. 사건 해결을 하기 위한 어떤 열정이나 의지나 이런 게 사실 좀 중요하거든요. 네. 치열하게 전투에 있어서 싸워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기왕이면은 적극적이고 공격적이고 도전적인 그렇죠. 그런 사람을 선임을 할 것 같아요. 제가 젊어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뭐 이렇게 뭐 연륜이 좀 있으시고 소위 말하면 정관 변호사님들도 계실 테고요. 그런 변호사님보다는 사건의 최전선에서 싸워주실 수 있는 그런 네, 네. 변호사님을 찾을 네. 것 같습니다. 네. 대형 로펌을 찾아갈 거냐 아니면은 약간 크지 않은 로펌에 맡길 거냐 고민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실 것 같은데요. 저도 뭐 대형 로펌에 있고 나오고 했지만 대형 로펌들 참 너무 훌륭한 분들 많으시죠. 너무나 대단하고 너무나 훌륭하신 분들 많으신데, 대형 로펌은 일반적으로 어디 정도까지 하냐 생각하시면 되냐면은 기업 사건이나 이렇게 내가 법리로 싸워서 이겼어, 그럼 저놈이 돈은 알아서 주겠지, 약간 이런 사건들에 좀 약간 강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법리라든가 이런 거는 크게 중요하지 않은 사건, 사실관계에 있어서 누가 더 증거를 많이 확보할 거냐, 누가 더 우리한테 유리하게 사실관계를 딱 가져오기 픽스시킬 거냐, 이런 사건들은 물론 너무나 훌륭하지만 크지 않은 회사들에서 열정적인 변호사님들을 통해서 하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좀 싶습니다. 이거 한 가지 좀 질문 드리고 싶었어요. 저도 이렇게 네. 이야기를 하다가 네. 생각이 난 건데, 변호사가 열정이 있고 의지도 있고 네. 막 해요. 상담을 네. 하는데 막 말하는 게 다 틀려. 변호사님이시니까 아실 거잖아요. 네, 알죠. 근데 막 열정이 막 장난이 아니에요. 네, 이거 네. 맡기면은 내일부터 막 차 타고 막 돌아다니면서 네. 뭐 합의서도 받아오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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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할 것 같아. 이제 이런 사람이 있고, 다른 변호사님은 크게 열정이 없어요. 얘기를 해보니까 다 네. 맞는 말이에요. 그냥 뭐 이렇게 하면 된다고 그러고 뭐 네. 이렇게 하시면 되고 힘 쓰시지 마시라, 뭐 이렇게 하고 형식적으로 이렇게 하면은 다 이렇게 형식으로 이렇게 됩니다 하고 네. 소위 말하면은 굉장히 능력이 있고 한데 이분은 맡기면은 자기가 안 할 것 같아. 이런 경우에 어느 네. 변호사님을 선택하지? 한 명 골라야 됩니다.
아니 변호사가 널리고 널렸는데 왜 그 중에 한 명을 선택해야 돼요? 아니요, 그 둘밖에 없어요. 아니 열정 있고 맞는 말 하는 변호사 충분히 찾을 수 있는데 아니 그런 변호사들들은 네. 다 다른 사람들이 선임을 했어요. 아 그래요? 네. 변호사 1년에 1600명씩 나오는데도 이미 다른 데서 다 선임이 됐어요? 네네네. 저희도 있잖아요. 저희한테 오면 안 돼요? 그렇죠. 그럼 근데, 저희한테 오는 걸로. 그렇죠. 네. 근데 만약에 근데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 어려운 문제긴 한데 저라면은 그래도 맞는 말 하는 변호사 찾아갈 것 같아요. 아까 열정이 제일 중요하다고 하시지 않았어요? 열정은 이게 뭔지를 그렇게 따지면 뭐하러 변호사한테 맡겨요? 내 동생한테 맡기는 게 열정은 제일 넘치지. 그게 사기꾼 아니에요? 그렇죠. 사기꾼이죠. 사기꾼이지. 잘 모르면 알지도 그렇죠. 못하면서 열심히 네. 할게요. 돈 주세요. 그렇죠. 이게 사기꾼이지. 그렇죠. 네. 그게 네. 거짓말에 그쵸. 속아서 그럼요. 수임을 하면 사기가 되는 그쵸, 거고요. 그쵸. 그래서 약간 연관된 거긴 한데 결론을 너무 희망적으로만 말씀하시는 변호사님들이 있으세요. 무리하게 선임하려고 맞아요. 가져오시면 이거는 무조건 무죄 받을 수 있어요. 무조건이죠. 이거는 집행유예 무조건 가능합니다. 근데 사실 변호사들은 알거든요. 저희가 다툴 수 있는지 없는지 형량 어떻게 되는지 승소 가능성이 있는지 변호사들은 대략 알기 때문에 좀 한 곳에서 상담 받으신 다음에 그 상담 결과를 가지고 다른 데 가셔가지고 이게 맞나요? 이렇게 좀 검증하는 그런 과정들을 거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